가자. 코코는 저랑 신랑이랑 원래 처음부터 강아지를 같이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시점을 찾고 있었죠. 언제 강아지를 키울까. 근데 제가 저희 신랑한테 한 가지 내세웠던 조건은 펫샵에서 사고 싶진 않다였어요. 근데 그거에 신랑도 너무너무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러면 우리 유기견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던 상황에서 그 항상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플을 가지고 있잖아요. 포인핸드. 그래서 사실 매일 봤어요. 포인핸드를. 근데 신랑이 어디서 듣고 왔는지 까만 강아지고 큰 강아지는 국내 입양이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저한테 까만 애였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얀 친구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입양이 조금 더 어려운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냐. 어차피 중형견을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막 보는데 저도 까만 친구들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코코였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딱 그 눈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막 잘 때도 눈에 막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딱 사진 하나만 보냈죠. 그랬더니 그럼 언제 보러 갈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연락해서 그 사진 보고 나서 3일인가? 이따 그냥 바로 갔어요. 코코 인보처 있는 데로. 코코가 개인 구조자분이 구조해가지고 개인 인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인보 중이었구나. 네, 인보 중이었어요. 대학생 친구가 인보하면서 유튜브도 올리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죠. 그냥 너무 예뻤어요. 그냥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하듯 데려오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반해서. 맞아. 신랑도 보고 반해서 그 자리에서 한 3시간을 인터뷰를 했나? 진짜 오래 했다. 네, 개인 인보자분이랑 그러니까 인보해주시는 분이랑 그 구조에 약간 도와주시면서 그 이동봉사까지 해주신 분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구조자분은 아예 다른 데 계셨었는데 이제 말이 이제 오고 가니까 조금 오래 있었어요 거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고 이러니까 조금 더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 집에는 아이 계획도 있으니까. 그치. 맞벌이 할 수도 있고. 조금 사실. 괜찮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제어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그리고 딱 나오는데 먼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이 계획도 있을 텐데 저 친구 성격이면 아이랑도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걱정은 사실 안 했는데도 그쪽에서 이제 걱정을 막 하시니까. 그 전 인보자분이 되게 고맙다. 네, 너무 그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게 코코가 양평의 어떤 할아버지가 복날에 팔아먹으려고 이제 뜸장에서 진짜 말 그대로 짬밥 주면서 이제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친구였던 거예요. 거기에 2마리가 갇혀 있었거든요. 2마리가? 네. 근데 그 옆집 사시는 분이 원래 강아지 구조도 하고 뭐 친구분이 뭐 보호소 소장님인가? 뭐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제 보호소 소장님인 친구한테 이런 애가 있는데 나 구조를 좀 하고 싶다. 혹시 구조 활동에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거기도 보호소가 풀이고 거기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 개원예대인가? 대학생 친구들이 약간 동아리 활동처럼 그런 거를 했대요. 뭐라고 해야 되지? 봉사활동 동아리인가? 봉사활동 동아리기도 동아리인데 디자인과여가지고 뭐 이제 회사 마케팅하고 약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나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유기견 친구들을 우리가 보내주는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했었대요. 개원예대? 네. 개원예대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원래는 거기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친구들을 데리고 인보하면서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코코는 그때 이름이 열둘이었거든요. 열둘이? 열둘이. 5월이가 있고 열둘이가 이렇게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5월 12일에 구조가 돼서 5월이랑 열둘이였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5월이랑 열둘이를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 이런 애들이 있고 우린 얘네를 입양을 보낼 거고 약간 뭐라고 했지? 학교? 유기견 학교처럼 해가지고 스쿨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애들을 이제 입양시켜주는 게 졸업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 세 친구가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또 손이 좀 많이 탔더라고요. 코코가 사람 손을. 그러니까 사람 손이라기보다는 저 원래 다 그렇잖아요. 저 한 친구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붙어야 그치. 이제 갈 수 있는 그치. 것처럼 코코도 조금 여러 명이 붙었었어요. 생각보다 개인 구조인 것 치고는 막 이리저리 뭐 이동봉사 해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코인핸드 올려주시는 분들 도와주셨구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무래도 유기견은 좀 열려있는 그치. 창구가 많아야 그치. 사람들이 많이 보고. 복 받았네. 진짜. 그쵸. 그리고 또 운 좋게 저도 너무 잘 보게 됐고 그러니까. 그냥 반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걱정되긴 했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코코 지금 얼마나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코코가 6월 중순 좀 지나서 왔으니까 이제 한 7개월? 7개월. 네. 7개월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7개월째 딱 됐네요. 7개월 됐어요. 7개월의 생활이 어땠어? 스펙타클했죠. 이게 코코는 애기 강아지였으니까 이제 뭐 집에 물건도 막 물어뜯고 활동량도 많으니까 무조건 밖에 나가야 되고 그치. 네, 아무래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집에 원래 약간 집순이인데 집순이의 생활보다는 밖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모든 생활의 패턴의 기준이 이제 저 이제 친구가 되니까. 저 친구가 되니까. 왜 강아지를 키워도 애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카페 가면 다 막 애견 동반 가능한지, 특히나 대형견 동반 가능한지, 또 진도 믹스가 사실 우리나라는 믹스라고 하면 다 진도 믹스니까. 그렇지. 거의 대부분이. 진도 관련 애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일단 그게 제일 그래서 약간 서치력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아직. 아직은 많진 그러게? 않은 것 같은데 좀 점점 더 많이 생기겠죠? 더 많아지겠죠. 져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씩 많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금씩 많이 확실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바뀌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바뀌죠. 저도 근데 중형견을 처음 키워서 전에 키우던 애들은 5kg도 안 됐거든요. 소형견. 완전 소형견. 응. 그냥 진짜 소형견 중에 소형견을 키웠는데 그때도 생각이 지금이랑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치,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소형견을 키우는 거랑 그러니까. 중형견을 키우는 거랑 많이 다르니까. 그치. 근데 그만큼 저도 바뀐 만큼 많이 달라지겠죠. 져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점 뭐예요? 집에 왔을 때 반겨주는 친구가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그게 첫 번째 행복인 거지. 네. 그리고 이게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되게 잘 읽어요. 코코. 주인의 감정 변화에 있어서 약간 되게 잘 읽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슬플 때 이럴 때. 한 번은 엄청 좀 힘든 일이 있어 집에 들고 있는데 엉덩이를 제 옆에 붙여놓고 가만히 앉아서 저만 보는 거예요. 막 공감 치지도 능력이 않고, 되게 공감 좋은가 능력이 보다. 조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사실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제가 화가 나면 저 코코한테 화가 난 것도 아닌데도 눈치는 빠르네. 눈치는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네요. 앞으로 더 그러니까 앞으로 뭐 10년, 20년 그쵸, 뭐. 완전 세발의 피니까. 그치. 이제 아직 애긴데 네. 지금. 더 많이 좋은 데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입양할 때부터 이제 펫샵이 아닌 네. 유기견을 입양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일부러 좀 그랬었죠. 그러면 유기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이게 유기견이건 펫샵이건 저는 사실 펫샵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됐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생명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 이게 막 요즘에 좀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해서 뭐 강아지가 아닌 뭐 혹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해서 키운다. 근데 그게 저 사실 그렇거든요. 애기들이 키우고 싶어 하면 그 재미가 얼마나 갈까. 그럼 음. 놀이의 하나로만 맞아요. 생각을 이게 해버리니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사람을 입양하는 건 정말 꼼꼼하고 까다롭게 보잖아요. 그치.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거 그렇게 꼼꼼하면 안 되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반려견이어도 내가 내 돈으로 내 시간을 쓰면서 정말 아이처럼 키우는 건데 좀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려견을 데려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는 너무 쉽죠 사실. 너무 쉽죠. 네. 사실 저는 유기견 입양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의 맞아요. 각오가 되어 있으면. 물론 뭐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재고 따지는 게 많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강아지를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비록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떤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맞아요. 된다라는 거는 정말 확실하니까. 네.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유기견 데려오면 이 친구는 상처가 있는 강아지잖아. 뭐 물론 펫샵에서 사오는 애들보다야 학대 받은 강아지도 있을 것이고 경우의 수는 좀 더 있을 수 있는 있을 거니까. 수 있죠.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성향이 다 다르듯 그럼. 강아지도 성향이 다른 거고 펫샵에서 사온다고 한들 애들이 다 좋은 건 아닐 거고 그치. 애들 솔직히 저는 좀 그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시간을 많이 써서 저 친구랑 이게 마음을 나누는데 좀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치. 근데 그게 두렵지는 않았거든요. 어차피 나랑 평생 같이 살 거니까 그럼. 이게 뭐 3개월이 걸리건 6개월이 걸리건 나랑 살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주춤거리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건 평생 가는 거니까. 맞아요. 한두 달 보고 뭐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맞아요. 특히나 뭐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각각 환경이 다 다른 친구들이 오는 네, 거라서 맞아요. 그 환경을 적응시켜 주는 것도 보호자 입장인 맞아요. 거니까. 필요한 거죠. 내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맞아요. 공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이 친구의 성향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유기견을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통된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그만큼 교육도 하는 거고. 건강하게만 잘하면 되지. 이제는. 그럼요. 그러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행복하는 건 뭐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있고 행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행복해 것이고. 보이고 근데 그냥 건강만. 그렇죠. 막 모든 보호자의 똑같은 마음인 것 이게 같아. 아파서 돈 들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애가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 말을 못하니까. 아픈 거를 몰랐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거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아파 한마디만 할 줄 알아도. 그치. 모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 딱 아프다는 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좋아요.